이 통합 품질 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IT도 패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 갤럭시 워치 4와 같이 이 버즈2도 사전 예약 당시 바로 구매를 했지만 여러 영상들의 편집에 밀려 지금 이렇게 며칠 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은 그동안 계속 해왔죠. 이번 언팩에서 다른 기기들에 비해 이 버즈2는 많은 관심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은근히 버즈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버즈 라이브도 리뷰를 했고 버즈 프로도 리뷰를 했죠. 지금 다른 제품들은 여기 없어서 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첫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의 느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언박싱과 디자인, 설정, 음질, 노캔, 통합 품질, 다른 버즈들과의 차이점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하며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언박싱은 별건 없었습니다. 상자 겉은 이렇게 생겼고요. 상자 뒤편에는 버즈2의 특이점을 써놨습니다. 2웨이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유닛만 사용을 했을 때 5시간, 케이스까지 합하면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노캔을 켰을 때도 이 시간은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상자를 열어보면 뚜껑 윗부분에 패키징이 있는데 이 안에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작은 패키징 안에 USB A2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어팁들이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미디엄이 끼워져 있고 라지와 스몰이 이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보다 저는 참 이 이름이 갤럭시 버즈2라 해서 아니 갤럭시 버즈2가 원래 없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버즈는 이미 예전에 나왔고 그동안 버즈 플러스, 버즈 라이브, 버즈 프로 이렇게 출시를 했었으니까요. 버즈2가 나오면서 플러스가 없어지는 것 같고 다른 버즈들의 이름에 계보 또한 이어지는구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것과는 다르게 뭔가 개인적으로 명확한 버즈 라인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49,000원입니다. 항상 비싼 이어폰들만 이렇게 봐서 그런지 나름 저렴하게 출시를 한 것 같죠. 받아본 후에 디자인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버즈 프로와 비슷해서 그런지 버즈2라기보다는 버즈 프로 라이트 버전의 느낌이 들었는데요. 겉에 충전 케이스의 규격은 라이브와 프로와 같은데 지금 당장 비교를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보호 케이스도 새 제품이 서로 호환이 됩니다. 이번에도 각 판매처마다 콜라보를 해서 개성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전에 프로를 살 때는 애니콜 레트로 케이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Z 플립 3의 디자인의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바로 껴볼게요. 이 플립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써먹는데 개인적으로는 애니콜 커버가 더 귀여웠지만 이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디테일도 괜찮죠? 이전에 애니콜 커버나 이번에 Z 플립 커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는 콜라보인 것 같네요. 색상은 4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블랙, 화이트, 라벤더, 그린색으로 출시가 되었고 겉에는 다같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딱 봤을 때 이미 케이스를 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개인적으로 다른 시계나 폰, 태블릿 같은 제품들은 무채색을 사용하여도 이어폰만큼은 색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때문에 흰색만 있는 에어팟 말고 다른 기기들을 살 때는 색이 있는 이어폰을 사는 편이죠. 이게 포인트도 되고 좋습니다. 위쪽에는 삼성의 로고가 써있고 당연히 안을 보면 유니시 프로와 라이브와 달랐죠. 무광의 라벤더 빛을 하고 있는 충전 케이스와 유광의 라벤더색을 하고 있는 유닛이 보입니다. 프로는 되게 반짝거렸잖아요.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LED 인디케이터는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있어 유닛과 케이스 충전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USB-C 타입을 사용하고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 색 조합은 갤럭시 워치 4와 같이 이번 플립카 디자인을 맞춘 것 같습니다. 유닛만 보자면 단자 옆에 착용을 감지하는 근접 센서가 있고 이어팁을 빼면 2웨이 스피커가 있고 그 옆에 3개의 마이크가 보입니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자마자 새 디바이스가 감지가 됩니다. 연결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죠. 버즈에 설정을 하려면 웨어러블 어플로 가야 합니다. 어플이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배터리 상태가 보이고 소음 제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허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끄기도 가능하고요. 주변 소리 듣기도 단계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터치 컨트롤도 설정이 가능한데 탭하면 곡 재생 또는 일시정지, 2번 탭하면 다음 곡 재생, 전화 받기 및 끊기, 3번 탭을 하면 이전 곡 재생, 길게 누르는 건 노캔과 주변 허용이 디폴트인데 설정에서 원하는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고 전화 걸 때는 전화 거절도 됩니다. 이퀄라이저도 여러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 알림 읽어주기, 이어버드 끊김없이 전환하기, 이건 다른 기기들 간의 전환이 좀 더 끊김없이 원활하게 전환이 된다는 기능이겠죠. 또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 이건 본인이 착용한 버즈의 팁이 본인의 귀와 맞는 사이즈인지 감지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에어팟 프로에도 있는 기능이죠.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접근성에 들어가면 좌우 소리 균형. 이건 왼쪽이나 오른쪽에 좀 더 치우쳐지게 한쪽으로 좀 더 큰 소리를 내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주변 소리 듣기 맞춤 설정도 귀 상태에 맞춰 왼쪽과 오른쪽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설정하면 보청기처럼 밖의 소리를 크게도 해주죠. 주변 소리 음색 또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음질을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전부터 사용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앉아서 나름 여러 장르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냥 갤럭시 버즈의 음질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질을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게 많이 개인적인 성향이 묻는 쪽이라 특히 이어폰을 리뷰할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나름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갤럭시 버즈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전하네 또는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버즈 프로 음질에 꽤나 만족감을 느꼈었거든요. 버즈 역시도 계속 출시를 할 때마다 발전된 사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버즈2는 더더욱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다만 어느 점에서 이 버즈구나 라고 느꼈냐면 고음의 목소리나 하이한 사운드를 들으면 약간 잔상이 깨지는? 이게 정말 깨지지는 않는데 이미지가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전 버즈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 버즈2는 개인적으로 딱 프로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프로2 사운드에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가격을 본다면 많이 메리트가 있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꼭 청음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 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귀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버즈2의 경쟁자를 보면 아무래도 에어팟2 그리고 출시 예정인 에어팟3 또는 비치 스튜디오 버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이 제품들을 간단하게 말을 해본다면 에어팟은 항상 모든 사운드에 적합한 그냥 노멀한 음향을 들을 수가 있었죠. 3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비슷한 세팅값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 비치 스튜디오 버즈는 한 번 들어보긴 했는데 에어팟보다 저음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즈2의 가격을 보자면 앞서 말한 제품들보다 저렴하죠. 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을 하니까 이 연동성 부분을 생각해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이 비치 스튜디오 버즈는 애플 제품임에도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겨냥한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이 버즈2 제품이 스튜디오 버즈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그게 2만원 더 비싸요. 음질 얘기를 하다가 잠시 다른 얘기지만 제 주변 분들 중에 몇 분이 갤럭시 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버즈를 사용하지 않고 왜 에어팟을 사용하냐 라고 말을 해보니까 버즈를 사용하는 게 이미지도 좀 올드하고 좀 창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물론 에어팟이 이 시장을 장악했고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에어팟을 착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적인 익숙함이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제품이 디자인 쪽에서 뒤떨어진 건 절대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시선도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엔 모든 제품들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음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호환성이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드려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에어팟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한 것처럼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버즈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죠. 음질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소니나 보스, 제나이저 같은 제품들을 보셔도 되고요. 에어팟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에 어플 지원을 안 하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선택하시는 건 본인 취향이시고 존중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으시겠지만 그럼 다음 노캔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측정기기 같은 건 없어서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들었을 때 애초에 커널형이라 그런지 노캔을 끄고 걸어도 차단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노캔을 켜고 들어본다면 역시 기본적인 생활소음은 잘 막아주는 편이었고 저음 부분은 생각보다 좀 만족을 했습니다. 물론 불규칙적인 사운드에 대한 노캔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면서 에어팟 프로가 막 생각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으로 최대 98%까지 차단을 해준다는데 그것도 가능한 영역 내에서만 그런 것 같고 애초에 고음 부분을 완벽하게 노캔을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음 부분의 노이즈는 아무래도 좀 잘 들리더라고요. 버즈 프로를 사용할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생각보다 노캔면에서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역시 가격 차이가 출고가 기준 9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음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지 싶더만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요. 요즘 시대의 노캔은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 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보다 높은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버즈 프로 아니면 소니나 보스 같은 음향기기 회사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간단하게 쓰기에는 충분히 좋은 노캔 성능을 보여줬죠. 제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꼈으니까요. 작고 가벼운 기기에 비교적 저렴하고 이 색도 이쁘고 음질도 뭐 들을만한데 이 정도 노캔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비싼 기기들에 비해서 성능 차이가 느껴진다. 당연한 거겠죠 뭐. 그럼 통화 품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에어팟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2로 소리 나는 건 다 꺼놓고 지금 통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조용하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통화 중인데 일부러 핸드폰도 똑같은 걸로 연결해 놓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다를까봐.
지금 그럼 다시 지하철 소리 틀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신발 켜놓고 통화 중입니다. 지하철 소음인데 잘 들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이제 됐겠죠? 잘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하철 소음보다도 더 클 수 있어요. 제가 음량을 최대치로 해놔가지고 노트북에. 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별일 없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네요. 버즈2에서는 노이즈 리덕션이 좀 많이 걸렸는지 목소리가 조금 뭉개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소음을 켰을 때 더 잘 들리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는 버즈 프로 때보다도 더 들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3개의 마이크와 골전도 기능도 탑재가 됐고 음성 픽업 유니보이스가 들어가서 통화 시 밖에 노이즈를 줄여주고 통화 품질을 개선해준다고 해서 기대는 했지만 이 통화 품질 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가격 차이로 감안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상에서 그냥 쓰기에는 괜찮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상대방이 좀 많이 거슬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또 기존 버즈들과 뭐가 다르냐면 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라 애초에 다른 이어폰이라 봐도 무방하지만 이 버즈 프로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컸던 건 앞서 말한 통화 품질과 노캔에서 차이가 느껴졌죠. 그 외적으로 본다면 설정에서도 노캔의 강도가 버즈 프로에서는 2가지였는데 버즈2는 끄고 켜기로만 되어 있고 주변 소리 듣기도 3단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프로는 4단계로 되어 있었죠. 또한 프로를 사용할 때 잘 쓰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를 감지해서 노캔과 주변 소리 듣기를 전환을 해주는 이 소음 제어가 버즈2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닫았다 펼 때는 버즈 프로보다 저렴한 느낌이 안 났고 장력도 괜찮았습니다. 버즈 프로는 조금 가벼웠었거든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번 버즈2는 이 방수를 IPX2등급을 지원을 합니다. 프로가 7등급을 지원했던 거에 비해 많이 다운이 됐죠. 그냥 땀 정도만 조금 흘려라 이겁니다. 때문에 비가 올 때 러닝을 하거나 러닝 중에 비가 오는 경우 뭐 이렇게는 사용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느낀 점을 말을 하자면 이 버즈2는 버즈4보다 노캔이 살짝 아쉽고 통화 품질도 노이즈가 더 잘 들리고 방수 등급이 낮은 점이 아쉽지만 음질도 들을만하고 이 이쁜 컬러와 디자인도 더 다듬어진 모습에 좋은 가격을 가진 그런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삼성폰과의 연동성은 말 안 해도 잘 되고요. 어플도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즈 프로가 한 18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무튼 그랬습니다. 참, 그리고 아이폰과의 사용은 그냥 블루투스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플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거 보니 이것도 iOS 기기에서는 지원을 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버즈 프로와 같이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4도 지원이 안 되죠.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에어팟이나 다른 음향 전문 회사의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미 그러시고 계시다고요? 예, 요즘은 무선 이어폰이 소모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교환이 불가능하고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요. 신제품도 매년 쏟아지고 말이죠. 앞으로 이 무선 이어폰이 환경 쓰레기에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라는 기사도 있었죠. 그래도 이어폰은 우리가 음악을 들어야 되고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일부가 되었는데 어찌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점점 기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 버즈2도 이 가격에 노캔을 탑재할 거란 건 예전에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물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었지만요. 근데 갑자기 언젠가는 유선 이어폰이 레트로의 느낌으로 다시 찾아 사람들이 일부러 사용할 것 같은 느낌도 문득 드네요.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건 아무래도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구독해주세요. You got me exclusive. 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teady on the same pace, yeah. I'm crazy. You like that?